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잘 끝났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잘 끝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거는 미국이랑 이란이 이제 휴전하기로 했죠, 그죠? 휴전 연장, 그죠? 휴전을 연장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무기한 연장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그 뉴스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애매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 작년 10월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그죠? 그동안은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쪽은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6개월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이 보여서 그쪽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쪽이긴 한데 그 대형주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품주들이나 뭐 기자재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보실 만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일단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가 0.4% 올랐고 코스닥도 0.1%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 뭐 그냥 그랬어요. 뭐 특별하게 뭐 급락 출발도 안 했고 딱 보합해서 출발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주요 이슈는 뭐였냐면 그냥 이거였어요. 그 트럼프가 그 뭐예요? 휴전 연장했거든요. 뭐 이제 기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 협상 종결 시까지 휴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미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였어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이제 휴전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트럼프는 휴전 연장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휴전 연장 해주겠다. 왜? 이유는 지금 이란 내부가 또 뭐 상황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 오세요. 이란에서 이제 그 통일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휴전 연장 해주겠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요청을 많이 했다. 지금 중재국으로 나서고 있는 게 이제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휴전을 이제 무기한 연장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기한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뭐 협상 종결 때까지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무기한 연장처럼 이제 들리는 거죠, 그죠? 대신에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적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폭격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세대가 중동에 와 있고 다른 항공모함들도 지금 중동으로 오고 있대요. 뭐 순환 배치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추가로 아무튼 이제 더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도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전쟁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대로 재건 수혜주들 이 종목들이 이제 잘 가면 좋겠는데 이게 휴전인지 종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 얘네들이 점점 애매해질 거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딱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애매해요, 그죠? 오늘 보면은 전쟁주가 오르다가 내려간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재건수혜주가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뉴스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예요. 왜? 애매하잖아요. 트럼프가 속으로 다른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김한술의 대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늘 증시가 애매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세요. 보시면 잠깐만요. 뭐 알루미늄주 있죠. 이런 것들 뭐 이제 수급에 또 우려가 되니까
조일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 삼화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급등을 했다고. 남산알루미늄은 맨날 그 자리고, 그죠? 네. 삼화알루미늄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중에서 뭐 퍼스텍, 그리고 하일단조구나. 하일단조, 퍼스텍, 뭐 빅텍 이런 것들 들었다 놨다 했고, 그죠? 네. 움직인 게 있어요. 그래도 웃긴 거는 재건수혜주 중에서 수산세부틱스 계속 움직여요. 히림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세린비엔즈하고 한국패키지가 타일 플라스틱 관련주니까 여기는 전쟁이 지속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도 오르다가 말았다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시동 켜놓고 계속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자꾸 소모가 돼야 안 돼요. 기름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되는 거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시동을 끄자니 그렇고 계속 키고 있자니 그렇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지쳐요. 테마주가 지쳐갖고 나중에 그냥 호재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방전된 거지 이제.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 그리고 트럼프도 제가 뭐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 말도 항상 얘기하죠. 100% 믿으면 안 된다고. 기만수를 잘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99.9% 믿지 마세요. 그럼 트럼프의 말은 99.8%를 믿지 마세요. 비슷해. 그러니까 둘 다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네.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트럼프가 뭘 할지 맞추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못 맞춘다니까. 네, 못 맞춰요. 거짓말을 잘해서 기만술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속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못 맞춰요.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상대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보지 마시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낮에 회원들한테 뉴스 아예 보지 마셔라. 보나마나 뭐 트럼프 맨날 욕하고 뭐 조롱하는 기사들만 나오지 않냐. 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보지 마라. 왜? 휴전이 일단 계속 연장을 시간 언제 뭐 기한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휴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그냥 언론에서 뇌피셜 맨날 뭐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무슨 뭐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사들이 계속 도배가 될 거다. 외신도 그런 것만 나올 거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거 다 베꼈으니까 그럼 뭐 하나라도 맞겠냐 이거죠. 다 뭐 트럼프 조롱하거나 뭐 미국 조롱하거나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지. 이란에서 이제 뭐 발표하면 또 진짜인 것처럼 다 보도해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바에는 뉴스를 뭐하러 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네. 제가 그냥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지 마시라니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장 끝나고 났더니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의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낮에 안 보여드렸던 기사 보면은 다 이런 거야. 치킨 게임 끝 협상 연기. 제가 보기엔 치킨 게임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참모들의 공격 재개의 필요를 문의했다. 네. 미국은 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막판에 이제 불참 통보해서 벤스가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뭐 어쩌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여기도 약간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좌파는 아닌데. 근데 이게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뭐 어쩌고 했죠, 그죠? 근데 뭐예요? 관계자들이 전했다. 뭐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관계자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사를 아예 보지를 마세요. 안 맞아. 어쩌다 맞는 게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그러니까 믿지 마셔. 거의 다 소설이요. 소설이요. 여기다가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또 얹어갖고 더 그러거든요. 네. 결국엔 뭐 트럼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또 이제 이런 것도 바로 실어줘요.
이란군이 호르무즈에서 무어가 통항, 선박, 세척을 납포했다. 근데 왜 자꾸 통항이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었나요? 요즘에 웃긴 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아니에요? 근데 노동절이라고 쓰는 거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언제 노동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랬지? 왜 자꾸 북한 느낌이 나? 자꾸 근로자의 날인데 노동절이래. 응? 뭐 문자 올 때도 노동절이라고 자꾸 쓰고. 왜 노동절이요? 근로자의 날이지.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감이 틀리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단어 씁니다, 요즘에. 노동절이라고 씁니다. 갑자기 일제히. 근데 어쨌든 뭐 요런 얘기를 또 써요. 누가 발표했어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얘네들이 하는 말의 99.9%는 거짓말이라니까. 이런 건 또 바로 실어줘요. 모르겠어. 예? 기다려보자고요. 환장하고서 진짜.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뉴스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그 휴전 연장 해주면서 이 관련주들은 뭐 재건수혜주건 전쟁수혜주건 애매모호해졌다. 좀 전에 이제 이런 기사 나오대요. 뭐 이제 다 이제 뭐 트럼프 욕하는 기사들인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휴전 연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상 지속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는 트럼프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가 쫄아서 또 꼬리 뺀다. 일명 타코죠, 그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사 둘 다 보지 마세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요즘에 안 그래요. 뭐 한국경제신문이나 뭐 매일경제신문 안 그렇지 않나요? 거기가 더해. 요즘 더하다니까. 네.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게 중국 신문인지 우리나라 신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중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됐대요.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잠깐 나오다 사라지대. 중국 국채가 어떻게 안전자산입니까? 나 환장하겠어. 약간 뭐 수치 하나 뭐 어정쩡한 걸 갖고 오더니 갑자기 중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이제 등극했다는 거예요. 아휴 참 네.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언론사인지 하여튼 뭐 헷갈립니다. 네. 역겹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뭐 참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관련된 뉴스는 그냥 보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한테 유리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제 뭐 미국이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조금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이란이 이제 계속 기름을 수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기름을 저장하는 데가 하르그 섬이잖아요. 영어로는 카그 섬이라고 하는데 그 하르그 섬이 거기 재고가 다 차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석유 이제 시출을 못 하잖아요. 계속 석유를 이렇게 계속 뽑아 올리지 못하면 그게 막힌대요. 왜 우리 여자분들 왜 귀걸이, 저는 이제 남자라서 뭐 남자들도 귀걸이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죠. 저는 귀걸이를 안 하거든요. 당연히 없죠. 귀에 구멍이 없어요. 근데 왜 다들 알잖아요. 귀걸이 하려고 귀에 구멍을 뚫는데 귀걸이를 계속 안 하다 보면 귀 구멍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유전이 그렇대요. 비유를 든 건데 계속 안 뽑고 오랜 시간 방치해 두면은 막힌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치 아프다 그러네요. 이란이 지금 그 꼴나게 생겼어.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라크처럼 무슨 뭐 기름을 유조선이 아니라 화물차 탱크로리에 실어서 실어 나를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 하여튼 난리지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트럼프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이란한테 불리한 겁니다. 네. 트럼프 미국이 이제 60일 그게 있거든요. 60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안 끝내면 미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60일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이란에서. 한 열흘만 더 버티면 이제 60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참고로 그 미국 쪽에 전문가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굳이 안 그래도 된답니다. 60일 지나도 트럼프가 그냥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국가 뭐라고 해야 되더라? 하여튼 뭐 그냥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해 버리면 끝나는 거래요. 계속 할 수 있대요. 60일 그거는 법령으로 그게 저기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설령 의회에 올라가도 의회에 올라간다고 해도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의회에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는 미국의 이제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자꾸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뭐 30%대 뭐 초반으로 막 떨어졌다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나 우리나라나 그죠? 네, 여론조사 기관들 문제 있는 데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나마 미국에서 이제 그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라스무센이라고 있거든요. 라스무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라스무센이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그 제가 24년도에 그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미국의 그 쓰레기 언론들이랑 우리나라 그 역시 쓰레기 언론들이 막 뭐 트럼프 막 지고 있다, 뭐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막 헛소리 할 때 제가 아니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인용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라스무센이거든요, 저도. 근데 라스무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쟁 터지기 전에 트럼프 지지율이 50% 초반이에요. 51인가 52%인가 그래.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다니까. 뭐 어떤 데는 약간 올라온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라스무센 위주로 보는데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론에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 절대 안 내보내지. 그 중에서 이제 최저치 나온 거, 그죠? 그런 것만 자꾸 실어다 나는 거예요. 여론에서 하는 얘기가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좌파를 하시건 우파를 하시건 뭐 대파를 하시건 쪽파를 하시건, 그죠? 네, 웃자간 소리인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대파건 쪽파건 좌파건 우파건 여러분들 뭐 기호대로 하세요. 대신에 속지는 마시라고.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 뭐, 그죠? 네. 투표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속지 마시라고. 하나도 안 맞는 거니까. 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쟁 수혜주하고 그 얘기는 짧게 해드렸고, 재건 수혜주는 지금 보니까 지수가 신고가 났죠, 그죠? 네. 코스피 신고가 난 거에 대해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뭐 이거 별로 좋게는 안 보는데 뭐 화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 다른 게 또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다음 달 22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레버리지, 그 다음에 고퍼스 ETF가 나온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올까? 그리고 지금 이제 걔네들 말고도 올라가는 업종이 좀 있는데, 어제 힌트를 좀 드렸죠. 어제 그 외국인이 전기전자만 산 게 아니다, 다른 것도 꽤 많이 샀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기전자에서 각각 6천억씩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쪽은 별로 안 팔았어요. 별로 안 팔거나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오늘 보면 화학업종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평소보다 많이 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운송장비 쪽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죠. 보이시죠, 그죠? 잠시만요. 오늘 이제 뭐가 많이 갔냐면, 기계장비 쪽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조선주가 폭등합니다.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오늘 이제 좋은 이슈는 있었어요. 근데 그 쇠빙선 계약한 것도 있고 다른 호재도 있는데, 오늘 조선주들이 이제 그걸로 다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다는 건데, 신고가가 나거나 신고가가 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시고, 왜 조선 관련된 종목을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에 추천했었죠?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 내가 그 종목이 지금 공개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저 갖고 있는 여기 회원들은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그 종목의 4월 중순부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보시라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거래가 미치듯이 인갑니다.
일반 종목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걔는 보여요. 예, 거래량 미친 듯이 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 설명하다가 그랬어요. 사라고. 예. 사도 된다. 처음에 추천할 때랑 뭐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사라 그랬어요. 오늘 급등했을 때도 사라 그랬어요. 사라. 왜 안 사냐. 우리 회원들은 아셨죠? 뭐 잘 해놓으세요. 대형주도 몇 개는 있어야 돼. 예? 몇 개 있어야 된다니까. 없으면 나중에 섭섭해요. 사놓으세요. 아셨죠? 네. 코스피 쪽 관련돼서 대형주 관련돼가지고 추천한 거는 그거 하나예요. 전쟁 전에. 네. 아셨죠? 계속 그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네. 자, 조선주를 보면은 오늘 1등이 누구냐? 동일 스틸럭스 상한가 같죠? 현대중공업이 대형주인데 얘가 오늘 11% 급등을 해요. 불과 이틀 만에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시원하게 오르죠. 어제는 9%, 오늘은 11%. 둘이 합치면 대충 20%.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이러다 신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HJ중공업. 얘는 작년 9월달하고 10월달에 고점을 찍고 횡보하다가 다시 거래가 보이면서 오르기 시작하죠. 아직 신고가 아닌데 신고가 직전이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오늘 8%, 대한조선 5%, 삼성중공업 5%, 신고가 일보 직전이죠. 하나오션 2.9%. 얘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한데 어때요? 신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뭐 탄익이 나거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조기 대선도 있었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올라왔던 게 조선주예요. 왜?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죠? 잘 가고 있었다고 이게. 그냥 잘 가다가 10월달, 작년 10월 말쯤, 10월 말, 11월 초, 10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쯤에 고점을 찍고 6개월 동안 조정받은 거예요. 4월달까지 포함하면 7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거래가 폭증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뭘 했어요? 개미들 정리했죠. 나가. 전쟁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하락을 할 거야. 가서 반도체 하나들 사. 이러면서 이제 쭉 죽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지. 이제 끝난 것처럼. 이란이랑 반대죠. 이란 애들은 지금 우리는 안 끝났어 막 거짓말하고 있죠. 여기는 끝났는데 걔네들은 안 끝났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여기는 안 끝났는데 끝난 것처럼 쇼를 했죠. 굉장히 과하게 빠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 대규모 손절 일으켜가지고 누가 샀어요. 보이시죠, 그죠? 왕창 샀어. 왕창 샀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한 달 만에 신고가 나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HJ중공업 보세요. 딱 보이죠, 그죠? 네. 조정받았잖아요. 7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조선해양 네, 똑같죠? 박스권. 근데 한번 이탈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어질어질하게.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죠? 네. 삼성중공업 똑같이 박스권이죠. 여기도 이제 흔들었다가 올리는 거고, 하나오션 마찬가지죠. 이게 대형주는 한 6개월 이상 조정받으면은 조정이 끝났다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게 생겨요. 6개월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고 이제 신고가네? 가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볼까요? 요즘에는 이제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올리잖아요. 요즘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대우건설 이런 거 보세요. 요즘에 이제 왜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그냥 특정 대형주를 찍으면 미친듯이 올리더라고. 대우건설,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거 보세요. 이거 기관이 올리잖아 지금. 그냥 올려 그냥. 아니 무슨 대형주가 하루에 막 20%씩 올라와요. 어제 19%인가 급등했잖아. 응? 그리고 뭐 삼성전기 이런 거 보세요.
평상시에 뭐 하다가 이제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미친 듯이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형주를 뭘 하나 찍으면 그냥 계속 올려버리더라고. 조선주에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대형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 사지는 마세요. 사지는 마셔. 뭐 사셔가지고 수익 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잖아. 회원가입 뭐 필요 없어요. 네. 수익 냈다고 회원가입 바로 뭐 그런 거 치사하게 강요하거나 그죠? 그런 뭐 삐지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사지 마시라니까. 인사도 안 하잖아. 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잖아요. 방송 이제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삐져서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사지 마세요. 사는 얘기 아니요. 네. 그런데 요즘에 뭘 하나 딱 얘네들이 찍으면 미친듯이 대형주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이런 조짐을 보이는 게 몇 개 있어요. 업종으로 보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있겠죠, 그죠? 기자재 중에서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케이프, 갑자기 탁 치고 나가죠. 조선 기자재, 하나엔진, 얘네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확실하게 나는 종목은 보여요. 기관이 땡겼구나. 보인다. 그죠? 확 올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들 차트를 보시면 느낌 오실 거야. 아, 조정을 오래 받고 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이제 난리지길 때 반도체주하고 뭐 증권주 최근에 많이 갔었잖아요. 전쟁 전까지. 반도체, 증권 뭐 이런 애들. 걔네 지주에서도 좀 갔고 그런 애들이 가는 동안에 이제 못 갔던 애들이 조정을 받은 애들이 얘네들이거든. 바톤 터치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살짝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기관. 그 다음에 전력설비 쪽에서 보면은 뭐 효성중공업 이런 거. 여기도 살짝 지금 살짝 올리잖아요. 좀 높이 떠 있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잘 안 사시더라고. 아까 제가 사지 마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런 거 사라고 그러죠. 개미들 무서워서 안 사요. 왜? 확신이 없거든. 아까 뭐 사지 말라 그게 이제 사라고 뭐 거꾸로 역으로 얘기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지 말라고 하는. 왜? 이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막 5% 이상 음봉 떨어지죠. 저 원망하거든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사지 말라고 하는. 수익 나면 숨고 떨어지면 책임지라고 원망하고. 누가 그래서 무료 추천을 하기 좋아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잘 가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건은 안 가잖아요. 평상시에 인사도 안 하고 글도 안 치던 사람들이 댓글 달아요. 책임지라고. 제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무료 추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니까. 좋은 뜻으로 이렇게 그냥 무료로 드릴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있어. 항상 나와.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 이거하고 이제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좀 살짝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잘 보시라. 근데 얘네보다는 조선주가 더 예뻐 보이긴 해요. 얘네들은 좀 애매하게 조정이긴 조정인데 살짝 들었다 놨다 했잖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조선주, 저희 방에서 조선주 관련돼서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요. 전쟁 터지기 딱 직전에 사드린 게 있어. 그거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도 해드릴 겸 조선주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도 가는데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 이쪽을 보시면 되고, 그 조선주들이 작년 10월달에 고점 찍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아까 KF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아까 중소형주잖아요. 얘네들도 많이 갔어요. 2배 갔어, 2배. 네, 2배 이상 급등했어요.
올라가는 애들 많다니까. 그때 일승 이런 거. 네. 중소형주도 그때 많이 갔어요. 조선주는 올라갈 때 혼자 안 가요. 옛날에 자동차주 많이 갈 때 현대차, 기아차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차화정이라고 있었거든요. 자동차주 많이 갈 때 부품주도 다 데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지. 근데 조선주들이 요즘에 그 역할을 하더라고. 조선주가 갈 때 기재재주가 따라가요. 근데 요즘에 건설주, 왜 대우건설이나 GS건설 많이 가죠? 근데 건자재주들도 있거든요. 근데 건자재 안 데리고 가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유의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대형주가 쭉 가요. 신고가라면서 많이 가죠. 그러면 이제 그 동생들, 그러니까 중소형 뭐 부품주나 기자재 관련주를 데리고 가는 애들은 그건 제대로 된 사이클이에요. 근데 동생들 안 챙기고 지들만 가는 애들이 있어. 지금은 대우건설 뭐 이런 거예요. 지들만 가. 그러면 누군가가 얘를 딱 찍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보니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응? 걔네들만 가니까. 이해가세요? 건설주 어떻게 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건설 회사 다 때려잡고 있는데 사람들 부동산 투자 못하게 때려잡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설주가 갑니까? 집이 잘 안 팔리는데, 집을 잘 짓지도 못하고. 이게 웃긴 거지. 근데 건설주가 왜 가냐고. 반도체는 뭐 그것도 너무 과하긴 하지만 거기 매출이라도 좋지. 이쪽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선주는 올라갈 때 기자재주들이 다 따라갔어요. 진짜 다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얘네들이 신고가를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기자재주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까 전력설비도 이제 올라갈 때 그 중소형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따라갔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업황이 좋아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이왕에 할 거면 이쪽이 안전한 거죠. 업종이나 종목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안전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사지마 막 이렇게 사지 마세요 막 이랬지만 네. 여러분들한테 뭐 해로운 거 알려드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네. 대형주에도 할 게 있고 중소형주에도 할 게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 썩을 놈의 지수 저것만 가네, 내 종목은 하나도 안 가는데 내 계좌는 항상 파란데 이러면서 슬퍼하지 마시라고. 웃으면서 들으세요. 계좌는 항상 파래요. 20년, 21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방에 수익 진짜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때 회원들 중에 회원들이 다 그랬어요. 맨날 하소연을 했거든요. 돈이 없대. 수익은 맨날 엄청 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 왜? 돈이 항상 없지. 주식이 너무 잘 되니까 모든 돈을 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돈이 항상 없지. 돈이 잘 벌려도 맨날 그 신세한탄을 해요. 돈 없다고. 그리고 맨날 계좌 파는 거밖에 없다고 신세한탄을 개미들이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왜 그럴까요? 수익 나는 건 나자마자 다 팔아먹고 파란 것만 남겨져 있거든. 장기 투자 위주로 하는 사람 아니면은 계좌에 파란 거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수익이 100% 200% 났는데 안 팔고 들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 계좌에 빨간 것도 있겠지. 근데 요즘에 그래요? 수익 나면 다 팔아먹지? 떨어질까 사라질까봐? 다 팔잖아요. 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계좌에는 항상 파란 것만 있어요. 현금 항상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힘드신 게 그거 아니에요? 온통 파란 거 들고 있고 돈 없어서 힘드시죠? 장이 좋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신세한탄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불만불평하고 그러면 돈이 벌려도 불만불평 그거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잠깐 장이 좋아졌을 때 잠깐 돈 벌다가 다 날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습관을 고치셔야 돼. 뭐 요즘에 취미생활로 운동도 많이 하시죠? 네. 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운동할 때 뭐 탁구건 배드민턴이건 뭐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이제 뭐예요? 레슨을 좀 받아야죠. 전문가한테 가서 레슨을 좀 받아서 뭔가 고쳐야 돼요. 그럼 보통 뭘 고쳐요? 주식도 똑같아요. 뭐가 안 될 때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근데 가서 보면 항상 자세나 뭐가 잘못돼요. 기본기 자세가 잘못돼서 항상 그거부터 교정받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세가 잘못됐더라고. 뭐 가면은 레슨 받으러 가면 아 그래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필살기부터 안 가르쳐줘요. 주식도 똑같아. 기본기를 고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상태에서 맞는 뭐 필살기를 배울 수는 있겠죠. 대부분은 자세도 잘 잡히지도 않았고, 그죠? 네. 기본기도 안 돼 있는데 필살기부터 배우려고 그래.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현금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파는 것만 있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고치시라고요, 그거. 장이 좋아졌을 때 돈 못 벌어요. 아셨죠? 네. 제 말 믿으시라니까. 정말 돈 잘 벌릴 때도 돈 없어서 힘들고요. 다 파는 것만 들고 있어서 힘들어요. 아까 들으셨잖아, 원인을. 야, 지금은 그냥 사놓고 주식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사놓으시고요. 트럼프 입만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응? 트럼프 입만. 왜? 트럼프가 어제 한마디 했잖아요. 연준 의장 케빈 허시 네. 취임하자마자 금리 인하 안 하면 실망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압박하고 있잖아. 어제 그 얘기 한다고 그랬었는데 짧게만 얘기로 넘어갈게요. 미국이 지난 3월 달에 그 연준 의장이 헛소리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인간이 그런 말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알게 모르게 그때 그래서 증시가 출렁거렸던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할까봐 전쟁 길어져가지고. 근데 어느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30%대까지 늘어났어요. 한 50% 60% 이상이 연말까지 금리 인하 할 거다. 여러 번 할 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그게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까지 올라왔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케빈 허시 이제 그 사람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만 생겨도 증시는 어떻게 돼요? 폭등하잖아요. 그렇죠? 네, 폭등한다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가는 거지. 지금 여기 나스닥 증시하고 S&P 500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르죠, 그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겠냐 이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부터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종전 기대감 그것도 있죠. 사실 전쟁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치고 나가잖아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것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제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어제 미 상원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매파적인 얘기했다라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매파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인데 매파적으로 얘기했대. 나는 트럼프의 꼭두각시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대 라고 기사를 썼는데 실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 누가 당신 트럼프 꼭두각시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꼭두각시? 뭐 그래 대답한 거예요. 그냥 누가 물어봐서. 근데 막 이제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그런 거 보면 미국이 금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런 뉴스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좋아하시건 중소형주를 좋아하시건 지금은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살 때지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늘 때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조선주랑 조선기자재 좋게 얘기해드렸는데 잘 보시고 바이오주 쪽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여유가 좀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즘에 바이오주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수라장이더라고. 아수라장. 끝난 건 아닌데 전혀 입맛이 안 땡겨요. 다음에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